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게 될 주제는요. 주민자치회의 개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왜 등장하게 된다. 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자치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 혹은 주민자치에 왜 주민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민자치의 필요성. 왜 주민자치 혹은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행정의 독선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행정의 독선화. 행정이 뭔가 혼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그동안 보면요. 주민들이 다소 소외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의회 이렇게 공공기관 그들이 그냥 알아서 정책결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의 독선화 현상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그 행정의 독선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국민들 혹은 주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면 이제 공무원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별로 없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민원은 맨날 쏟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공무원들은 어때요 또? 주민들 생각하면 맨날 민원만 쏟아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알고 봤더니 굉장히 어렵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알고 봤더니 주민들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현장에서의 생생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왜 주민 참여가 필요한가?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나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뭔가? 대의 민주주의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을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거죠. 자, 근데 어때요?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잘 의사결정 과정에 잘 참여하고 수요를 잘 반영을 하던가요? 조금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시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생업에 바쁘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요. 어떤 현안 혹은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철학적 이론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이후에는요. 정말 정보가 쏟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참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 영역에서의 어떤 정책의 질도 높아지고 행정의 대응성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참여 이렇게 중요한데 주민자치가 뭐냐? 관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관치는요, 남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 자치고요. 바로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또 주민자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단체자치가 굉장히 그 강조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그 자치에 굉장히 많은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주민자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요. 2020년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을 제1조 목적 조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들의 권리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풀뿌리가 바로 주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는 바로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민 참여에 관한 것들을요, 제가 또 그 몇몇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빌려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주민 참여 개념에 관해서요, 커닝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커닝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들은 바로 뭐 때로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참여다 라고 이렇게 커닝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참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지역 현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민자치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주민자치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주민들의 자치 요구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공공부문에 대한 어떠한 그 의견, 그 어떤 제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증폭이 됐어요. 그 뭐 배경을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는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 뭐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지역 현안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에 대한 요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뭐냐라고 보면 바로 그것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죠. 이 또 주민자치회가 도입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는요, 바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어떤 지역 현안에 뛰어들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주 그 심도 깊은 어떤 논의를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이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어떤 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그쳤다라고 하면요, 이 주민자치회는요, 정말 주민자치회의 어떤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센터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의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근린 수준에서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동네나 혹은 아파트 단지나 혹은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아주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버넌스는 바로 협치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사회 문제라고 해서요, 주민자치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청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 회가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자생 조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 혹은 그 협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협치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그 기구가 바로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방자치 중심축이 변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는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자치가 아니라요, 주민 중심의 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 중심축이 뭐가 됐냐? 바로 주민자치회가 돼야죠.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요구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바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수렴을 하고 이것들을 공공 영역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바로 주민자치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회가 또 왜 필요하냐면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한계점 중에 바로 이 맞춤형 주민자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수렴해서 이것들을 잘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회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위탁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맞춤형 주민자치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또 주민자치에는요, 지역 내에 존재하는 혹은 지역 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더라도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간에도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갈등이 늘 존재하죠.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냐? 사실은 뭐 그동안 공공기관에 우리가 공적 영역에 맡겨뒀는데 썩 잘 그렇게 해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바로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합의를 이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봉합하고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의 조정이나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끝으로 제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실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그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그리고 29조에 바로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운영이나 도입이나 기능에 관해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뭐 선배님들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많이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